이란-이스라엘 전쟁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 6월 중동에서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사실상 국가 간 전쟁에 돌입했죠. 그런데 이 전쟁의 파장은 단지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러는 강해졌고 유가는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흔들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을 정리하고 그로 인한 강달러 전환 및 중국의 통화정책 위기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요약 1. 근본적 갈등 구조 이란의 핵 개발과 반이스라엘 노선이라는 공식적으로 평화적 원자력 개발을 주장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은밀히 개발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점령자로 규정하며 이스라엘은 존재해서는 안 될 국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국가 생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핵 개발과 군사 확장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2.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과 이란의 개입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 공격 및 이스라엘의 보복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하마스를 물밑에서 지원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란의 간접 공격 2024년 이후 이란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을 통한 간접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단체로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교전을 지속해왔습니다. 3. 결정적 도하선 이란 고위 인사 암살과 이스라엘 공습 2025년 6월 5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장성 암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장성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 전면 공습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전면 공습하며 전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이란의 핵 군사 인프라 고위급 지휘관 주거지 등 100개 이상의 목표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네이탄즈, 이스파한, 테란 등 주요 핵시설과 군부대가 타격을 받았으며 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 등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공습은 규모와 범위 모두 이전과 달랐으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능력이 본격적인 핵무기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무력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6월 13일 밤 이란은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100여 대의 드론을 이스라엘 전역에 투사했습니다. 탐라, 베이암, 텔아비브, 레호봇 등 민간 지역이 타격을 입었고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전투의 3일차 교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추가 미사일 공격을 시도 중이며 이스라엘은 이란 내 국방부 핵시설, 석유가스 인프라에 대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 및 부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핵 협상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충돌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 이번에는 단순한 대리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 본토 간 직접 전쟁이라는 점에서 중동 전역으로의 확전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이란의 핵 프로그램 시설에 이스라엘이 타격을 가했기 때문에 핵 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쟁 이후죠. 유가와 달러의 움직임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과 수출 경로를 공격한다면 유가는 단기적으로 $100를 높아야 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13일 전쟁 본격화와 달러 상승 강달러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 군사시설을 공습하면서 중동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어 달러로 자금이 몰렸습니다. 달러 지수 상승, 달러 지수는 이날 0.4% 상승하며 98선을 회복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6월 14일 달러 지수 추가 상승, 6월 14일에도 달러는 압박 속에서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발철 기준 6월 14일 달러 지수는 0.28% 증가로 며칠 만에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FXMP를 기준 0.31% 상승해 98.138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황, 강달러 즉 전쟁의 불확실성이 글로벌 리스크 프리미엄을 미국에 집중시키며 강달러 전환이 가속되었습니다. 강달러가 트럼프에게 유리한 이유 일반적으로 강달러는 미국 수출기업에게 불리하지만 현재의 미국 경제구조와 트럼프식 경제전략을 고려하면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미국 내수 소비 유지, 강달러로 소비자 물가 안정 강달러는 수입 물가를 낮추어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GDP의 약 70%는 소비가 차지하므로 소비자 물가 안정은 내수 소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거 승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유가 급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 상승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채 재발행 수요 안정화, 대규모 만기 도래와 강달러 효과 2025부터 2026년까지 미국 회사채와 국채의 대규모 만기가 도래합니다. 강달러 환경에서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 자산으로 유입되어 미국채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국채 수요가 안정되고 금리 급등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전쟁 병행 시 전략적 지렛대 역할, 관세와 강달러의 상호작용.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 물가를 올리지만 강달러는 이를 상쇄하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달러 강세는 위안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에 압박을 주어 대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병행 시 전략적 지렛대 역할, 즉 트럼프는 강달러를 배경으로 더 과감한 무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셈입니다. 문제는 중국이다. 통화 정책 딜레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외부 충격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왜냐고요? 이란 원유 의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이란 공급망이 마비되면은 중국은 유가 인상,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직격으로 맞게 됩니다. 관세 전쟁 병행,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이 병행되면 중국 내 물가는 이중으로 상승합니다. 높아지는 수입 물가와 무역 비용이 결합하면 중국 내 인플레이션 폭등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부채, 소비 위축, 기업 디폴트 위험이 퍼지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간다면 위험 해지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죠. 결과는 아무것도 못하는 딜레마. 지금 중국은 인플레 압박 때문에 금리 내리기도 어렵고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정책이 마비됩니다. 중국의 환율 위기는 미국의 상대적 이익.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가치는 급락하고 외국 자본은 탈출하고 외환 보유액은 소진됩니다. 중국의 외환 시장은 불안정성과 투기성 유출입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은 강달러, 외국 자본 유입, 내수 소비 안정,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미국 경제가 세계 자본의 피난처가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 격화되는 와중에 때로는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트럼프에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바로 종전시켜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무리. 요약하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단지 중동의 문제를 넘어서 중국을 흔들고 미국을 강화시키는 글로벌 구조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강달러는 단기적 위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정책 실행력을 높여주는 요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금리도 못 내리고 못 올리는 상황, 트럼프는 강달러를 배경으로 관세 전쟁, 내부 소비 안정 자본 유치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과 경제의 연결고리,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응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